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사례진단실 콘텐츠 댓글로 남겨주셨던 그 건강 관련 고민들을 선정해서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좀 배가 자주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아이들을 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장 트러블이 좀 반복되는 아이들은 생활 습관이 좋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장내 미생물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건 바로 설탕, 과당이 많은 음료수를 아이가 자주 마시지는 않는지예요. 이런 음료수는 설사의 주범이 되고 장내 미생물 건강에도 좋지가 않아요. 과일 주스를 먹이는 것보다는 생과일을 먹이는 것이 훨씬 좋고요. 식이섬유 자체도 많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건강에도 더 좋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설사를 자주 하는 아이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연구들에서 물론 설사의 원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설사를 하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설사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했어요. 이건 이제 건강한 장내 미생물들이 이렇게 자주 배가 아파하거나 설사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질긴 채소와 껍질이 있는 과일, 견과류를 먹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게 좋아요. 특히 가열된 채소를 먹으면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대사산물도 더 좋게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2019년도 그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발표되기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동물과 사람에게 가열한 고기 그리고 생고기, 가열한 고구마, 생고구마를 먹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이제 관찰을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고기는 그 두 군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구마는 조리된 고구마를 먹은 쪽이 장내 미생물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됐죠. 다른 야채들 예를 들어 감자, 옥수수, 완두콩, 당근, 비트 등 여러 채소에서 이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맛도 더 좋고 장내 미생물에도 더 좋게 야채를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바로 항생제를 아이들이 먹었을 때 이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기거나 장내 미생물에 좋은 음식들을 먹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은 꼭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지만 항생제의 사용은 나쁜 균만 선택적으로 죽이진 않아요. 좋은 장내 미생물들까지 죽게 만들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담당이와 상의해서 항생제는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생제를 먹은 이후에는 앞서 말한 대로 그 좋은 장내 미생물들도 함께 죽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좋은 장내 미생물들이 아이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은 어른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게 변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들의 장내 미생물이 변화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과 관련된 그 2013년에 진행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비록 10명의 성인으로 진행된 연구이긴 했지만 성인에게서 음식에 정말 큰 변화를 줬을 때 미생물청의 변화가 언제부터 생기는지를 확인한 연구였어요. 정말 놀랍게도 장내 미생물의 변화는 시기를 바꾼 지 거의 3, 4일 이내에 관찰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시 시기를 원래대로 하면 그 바뀌었던 장내 미생물들이 곧 원래대로 돌아갔죠.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은 30조 개가 넘어요.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테고 얼마나 걸릴지는 솔직히 우린 아직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건강하게 바꾼다면 그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은 아주 짧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견과류도 장내 미생물 건강에 아주 좋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견과류이다 보니까 많이 연구가 된 것이고 이 외에도 땅콩, 피스타치오, 피칸, 캐슈넛 다 장내 미생물에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일부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아이가 특히 더 좋아하는 견과류를 찾아서 좀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는 견과류마다 성분들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견과류를 먹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몬드와 피칸을 좋아해서 함께 먹고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도
좋은 장내 미생물 건강을 위해서 함께 먹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전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들과 아이의 장내 미생물은 비슷하게 되죠. 아이들의 장내 상황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거의 무균 상태예요. 그러다가 출산 과정에 산도에 있는 미생물들을 처음 뱃속에 자리 잡게 하게 되고 이후에는 초유, 모유에 큰 영향을 받게 돼요. 여기까지는 엄마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유식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들이 정말 크게 바뀌는데, 제가 앞서 말해서 결국 부모님들과 비슷하게 되는 이유가 가족마다 같은 식사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이가 좋은 장내 미생물을 갖게 하고 싶다면은 우리 가족의 식사를 더 건강하게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장내에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정도가 분포되어 있고요. 장내 미생물들은 이 면역세포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들은 우리의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도 이 알레르기 질환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음식이 바뀌거나 생활이 바뀌었을 때 없던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있던 알레르기 질환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모든 이유들을 장내 미생물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건 거의 확실하죠. 따라서 본인이 알레르기거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라면은 이제는 맛만 생각하는 식사를 하지 마시고 내 장내 미생물들도 좋아할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대답부터 이야기하자면은 부분적으로는 개선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유당불내증은 대부분 유전자로 인한 거예요. 하지만 이 유당불내증이 없던 사람들이 항생제를 사용한 이후에 유당불내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내 미생물들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켜서 이 유당 소화 박테리아를 촉진함으로써 유당불내증의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했어요. 아직은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댓글로 남겨주셨던 질문들을 선정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프렌즈의 우창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